다만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반등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V자에 가까운 이제 반등폭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본 주식 시장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6월 들어서는 다소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이제 조정 장세가 나오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일본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눈여겨봐야 될 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건 1월 1일 이후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인데요. 3월과 4월 1차 확산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최근 7월 들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도쿄도, 그러니까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의 확진자 수 추이를 보게 되면 저 5월 25일은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 날부터인데요. 해제한 이후부터 조금씩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니 지난 7월 9일과 7월 10일은 이제 일간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으면서 다시 이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이 코로나19가 다시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은 저기 검은색 선과 같이 일본 정부와 이제 지방 정부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가 일평균 50명이 넘으면 다시 긴급사태를 지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음. 그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사실 긴급사태를 다시 지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고요. 네. 다만 일본 정부는 이제 경제활동 정상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코로나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긴급사태를 지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6월 이후에 니케이 지수의 이제 주가 성과를 보게 되면 네. 6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 다시 크게 조정을 받고 횡보세를 보이다가 사실 어제는 다시 지수가 2.2%가량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19 우려에도 다시 3번 상승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던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주식시장은 코로나19를 관련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지금 하방 지지 압력은 좀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평균 50명이 넘는 경우에는 일본 정부에서 긴급 사태를 선포했어야 되는데 증시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그런 것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요. 사실 긴급 사태를 선언하게 되면 뭐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제를 하게 되고 그렇죠. 결국엔 이동도 제한이 되고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코로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활동을 네. 다시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본 증시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최근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하방 지지력을 버텨주면서 상당히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조언으로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세 종목 알아보죠.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일본의 NEC라는 종목이고요. 아마 예전부터 일본 주식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일본전기라는 기업으로 좀 더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NEC에 대한 역사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네. 이 NEC라는 기업은 일본전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됐는데 무려 1899년에 설립이 된 1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기업입니다. 역사가 있는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NEC를 설립한 이와다레 쿠니코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일했던 회사는 이제 에디슨 머신웍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에디슨과 함께 일하다 오신 분이고 올 때 이제 외국계 자본을 같이 들고 오면서 사실은 일본 최초의 외자 합작범인이 NEC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과거에 이제 NEC가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최초의 트랜지스터식 컴퓨터라던가 이제 과거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넘어서는 이제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NEC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여러 제품들이 있었던 것이 NEC의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장기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아마 90년대 이후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90년대는 사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일본 기업들이 주도했던 시절이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기업이 바로 NEC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의 견제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 기업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NEC 역시도 주가가 많은 조정을 받았었고
PC나 휴대폰 디스플레이 같은 이제 전통적으로 잘 만들어둔 IT 하드웨어들은 주력 사업은 점차 쇠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는 아마 IT 하드웨어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네. 이제 IT 솔루션과 네트워크 사업이 중심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 부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크게는 이제 IT 솔루션과 네트워크로 나눠져 있지만 네. 세부적으로는 뭐 공공 사업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기관으로 나가는 IT 솔루션 사업과 일반 기업으로 나가는 IT 솔루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네트워크 서비스가 바로 이제 5G 기지국과 같은 네트워크 설비 관련 사업 부문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16.5%지만 최근에 더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거창합니다만 기존에 만들어 오던 PC나 이런 하드웨어를 이제 융합을 해서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큰 범주로는 이제 IT 솔루션이다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글로벌 사업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최근에 NEC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사업부는 아무래도 기지국이나 네트워크 설비와 관련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120년 역사의 일본 초대형 IT 기업인 NEC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NEC 이름만 들었어도 설렜던 기업이었다 예전에 라고 네. 좀 채팅방에 많이들 말씀을 해주고 네. 계세요.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어떤 기술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현재는 IT 솔루션과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의 핵심인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5G 기지국 설비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점입니다. 뭐 이제 NEC 이름만 들어 설렜다는 분이 계시지만 이제 네. 과거와 사업이 많이 달라져서 최근에는 음. 이러한 네트워크 설비 관련 사업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트워크 설비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 화웨이와 유럽의 에릭슨과 노키아 이 세 개 기업이 시장을 아주 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NEC의 점유율은 1%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천을 드리냐면 최근에는 1위 사업자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사업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NEC와 혹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음.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전자와 NEC 두 개만 놓고 보면 네. 네트워크 설비 시장에서는 상당히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고 둘이 합쳐서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후발주자들이 최근에 상위 기업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연합해서 제휴를 맺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이제 기지국 개발이나 연구 개발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 해외 시장 영업막 개청에도 같이 제휴를 맺고 있는 상황으로서 최근에 이제 화웨이로 비롯된 이제 선도 업체들의 어떤 위기감 그런 속에서 NEC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5월 달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1년 정도 연장을 하게 됐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음. 미국 이외에 뭐 영국이나 캐나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마찰이 높아졌던 인도 같은 국가들도 이 화웨이의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뭐 정보통신부와 같은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장관이 직접 5G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를 배제하는 대신에 삼성전자와 NEC가 참여하길 희망한다라고 직접 직접 밝히기도 말했어요. 했었고요. 네. 그 중국과 갈등을 맺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에도 5G 시범 테스트에 기존에 참가하기로 확정되어 있던 화웨이를 배제하고 대신에 이제 NEC와 삼성전자를 초청하면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지국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사들이 얼마나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얼마나 기지국을 잘 설치해 와서 안정성이 높고 호환성이 높은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음. 시장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고는 있는데요. 어, 최- 다만 이제 네트워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을 하나만 쓸 수는 없고 네. 여러 기지국 업체를 복수 이상을 씁니다. 네트워크망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1위 사업자인 이제 화웨이가 빠지게 된다면 뭐 바로 2, 3위가 수혜를 본다라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NEC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네트워크 설비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1위가 화웨이였는데 미국이 워낙 화웨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NEC 이 연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NEC의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서비스 말고도 이제 IT 솔루션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줄여서 D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코로나19로 출근을 못해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면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원격 시스템도 필요할 거고, 예를 들어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제 IT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되는 걸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NEC는 이제 IT 솔루션 분야에 워낙에 강자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내 전 사회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NEC 같은 경우에는 SI라고 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관련해서 일본 내 주요 사업자입니다. 일본 내 후지츠, 히타치, NEC 이 세 개 기업이 관련 기업 3대 기업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NEC 같은 경우에는 AI나 IoT 그리고 5G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최근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 시티라던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스마트 리테일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을 접목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의 이제 수주 의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SAI에 관한 이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인 올해 2월까지만 보면 네. 이미 재작년부터 18개월 연속으로 SI 관련 일본 내 전체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내 이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네. 일본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감익되는 과정 속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IT 투자를 늘려왔던 결과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3월과 4월 데이터는 다소 이제 줄어드는 걸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재차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NEC 역시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첨언드리자면 네. NEC의 이제 경영진들은 최근에 저런 그림에 나오는 데이터와 같이 SI 관련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네. 코로나19로 이제 사업 환경이 악화된 일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머뭇거리면서 일부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부나 관공서, 공공기관 혹은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에서 본인들은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NEC와 후지츠의 주가도 좋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IT 서비스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시장 대비 훨씬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 재팬이나 오빅 같은 기업들도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들 기업들은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수혜로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온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NEC 역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사업을 잘 영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생활 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로 인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 오늘 이제 살펴보고 있는 NEC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IT 관련 이 섹터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이제 IT 소프트웨어 네네. 관련해서 사스 업체들 중심으로 음. 일본에서도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 NEC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NEC가 사실 코로나19가 막 확산되던 3월과 4월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이유는 생체 인식과 관련한 뉴스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자체가 접촉 등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다 보니까 네. 접촉을 최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본인 인증을 할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일본 전기인 이 NEC 같은 기업은 글로벌리 가장 우수한 생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원에서 안면 인식 기술 관련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NEC의 기술에 대해서 최고 일치 정확도라는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NEC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나
안면 윤곽 그리고 홍채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을 이제 복수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오류 가능성을 이제 100억 분의 1로 낮추는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생체 인식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한 기술이라고 할 수 그쵸. 있겠죠.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NEC의 본사 건물인데요. 본사 내에서 이미 시험 테스트를 마감을 했고 이번 분기 내에는 이제 공식 제품화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생체인식 기술 자체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향후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연간 가이던스에 생체인식 기술 관련 매출액을 약 2천억 엔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2조 원 좀 넘는 돈인데요. 이는 이제 전체 매출액의 한 7%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NEC 전체의 실적 기여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 생체 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게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NEC는 이런 생체 인식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NEC에 대한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화로 삼성전자와 NEC의 연합이 네트워크 설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약간 코로나 시대와 관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생활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 역시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좀 신기한 기술인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서 꽤나 이제 좀 발전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는데 분명 리스크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일본 내에서는 이제 뭐 일손이 부족한 국가다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와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은 바로 그 IT 관련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NEC 역시도 그러한 인력을 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건 좀 구체적으로 더 이제 리스크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화웨이 제재 반사수혜라는 점에서 만약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단기간 내에 뭐 네. 완화된다라거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경우에는 이런 반사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옅어지면서 그렇죠. 주가 상승의 모멘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사실 정부나 관공서 그리고 공공기관들에 의한 투자는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된 기업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네. 그런 기업들은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주 환경이 약간은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향후 시간을 두고 조금씩 체크해 나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